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이던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낱낱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이화영이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사기극을 벌였는데 법원이 결국 거짓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이는 이화영의 술판 진술이 100%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재명이 말했던 100% 사실은 결국 자신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100%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애시당초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사기극을 이용해서 지난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거쳐 이화영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의 횡설수설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근거로 국회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진위검증을 거듭했으나 검찰의 회유 수사나 술 반입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날짜, 장소와 음주 여부에 관한 이화영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 이화영의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이 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화영이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 녹화 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서 5월 17일로 바꿨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습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나머지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이화영은 앞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박주현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 사기극 유죄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일.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해야 할 이 명제가 새삼스레 축하를 건네야 할 기쁨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선 박상용 검사에게 그간 고생하셨다는 수고와 감사의 말을 남긴다. 지난 2년 3개월 한 명의 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거대 정치 집단의 린치를 온몸으로 견뎌낸 시간이다. 이화영이 쏘아올린 검사실 연어 술파티라는 자기적인 허상, 넷플릭스의 삼류 범죄물 대본으로도 기각당할 이 조악한 거짓말을 들고 좌파 진영은 마치 구국의 성전이라도 발견한 양 광분했다. 그들이 이토록 저열하고 얄팍한 소품에 집착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범죄의 최종 종착지, 바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범죄의 실체가 턱 밑까지 다가오자 그들은 수사검사를 부패한 모사꾼으로 둔갑시켜 수사 전체를 붕괴시키려 했다. 기억은 수시로 증발하고 술을 마셨다는 날짜와 장소는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는 이화영의 횡설수설을 유일한 바이블로 삼았다.
거대 여당은 탄핵안을 들이밀고 국회 청문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열어 공권력을 조리돌림했다. 핍박받는 순교자 흉내를 내며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려 한 이 지독한 억지는 법치주의를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버린 파시즘적 폭력이었다. 이 코미디의 가장 통쾌한 반전은 거짓의 숨통을 끊어놓은 주체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이 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라는 사실이다. 좌파는 입만 열면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상식을 참칭하며 자신들의 맹목적인 선동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정에서 증거의 돋보기를 들이대자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납작한 소설은 형편없이 찢겨나갔다. 시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이 자기적인 총국을 명백한 위증이라 규정했고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실형을 안겼다. 권력을 쥔 거대 집단이 때로 달려들어 지극히 상식적인 검사 한 명을 짓밟으려 했던 야만적인 시간, 온갖 조롱과 직무정지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팩트의 힘으로 거짓의 산성을 무너뜨린 박 검사의 외로운 투쟁에 깊은 연대를 보낸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검사의 명예회복에 머물지 않는다. 거대한 선동과 광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진실을 향한 국가의 상식은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쾌거다. 이제 이재명과 그 호위무사들이 마주해야 할 서늘한 현실을 일러둔다. 핏대를 세우며 직조해낸 그 기괴한 연어방패는 결국 시민들의 이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삼류소설 같은 술판의 허상 뒤에 숨어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부의 시간을 훔쳐보려 했겠지만 당신들의 그 알량한 수작질은 완벽히 실패했다. 기억하라. 역사의 청구서는 배달이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수취인을 헷갈리는 배달 사고 따위는 결코 내지 않는다. 권력을 쥐고도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바늘 하나 부러뜨리지 못해 허둥대는 그 초라한 미천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다. 조작과 선동으로 훔쳐낸 유예 기간은 끝났다. 도망친 거리만큼 법치의 그물코가 잔인하게 조여드는 사냥터 한가운데에서 묻는다. 진짜 심판의 시계가 오직 이재명 앞에서만 멈출 것이라 믿는가? 이상입니다. 그럼 광고 하나 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